이슈 인사이드입니다. 월요일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세 분인데요.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토마토 투자클럽 전정현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세 분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이슈부터 점검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철강주의 추세 상승, 그린라이트일까? 오늘의 이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그린라이트 많이 아실 텐데요. 두 분도 아시죠? 저희가 오늘 철강주 과연 지금 투자 포인트로서 그린라이트를 켜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좀 짚어볼 시간입니다. 만년 꼴찌였던 철강주가 7월 들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초 대비 좀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지부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혜진 기자, 철강주 주가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최근 철강주가 말씀하셨듯이 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연고점은 물론 52주 신고가까지 계속해서 좀 경신하는 그런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사실 그동안 철강주가 좀 지지부진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최근에 좀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초 이후에 이 철강업종지수 추이를 통해서 한번 철강주 흐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초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고꾸러지기 시작을 했었죠. 보시면 주궁의 철강 제품 가격 약세가 나타났었고 이 때문에 좀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지만 3월부터 4월까지는 좀 다시 한번 좀 일어날 조짐을 보이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원화 강세 환경이 이 같은 반등을 뒷받침했었습니다. 자, 이후에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나다가 최근 들어서 7월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좀 관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세가 좀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낙폭과대 인식이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어서 순환매 분위기까지 최근에 좀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철강주 추이 살펴봤습니다. 낙폭과대 인식, 그리고 경제지표 호조, 그리고 지난주에 또 시발점이 됐던 게 현대제철과 포스코 모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허 의원님, 먼저 이 업황 개선까지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게 상반기 증권사들 의견이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두 기업들 실적이 좀 좋아진 그 배경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원재료 단가가 낮았던 부분, 하향 안정화됐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겠고요. 그건 이제 공통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내수 업체들한테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일단 전년 대비 실적은 예상보다는 잘 나왔던 것이지 작년보다 실제로 실적이 좋았던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 감익 나왔던 부분입니다.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 늘었었는데 마진율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수익성은 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다만 이제 포스코는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가격 하락 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은 이렇다 이렇게 좀 자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좀 잘 나왔는데 성수기 진입에 따른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후판 공장 증설로 생산과 판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산이 한 8%, 또 판매도 한 11% 정도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고부가가치 강재류 생산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유효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현대제철은 자동차랑 후판용 고부가강 판매 비중이 작년에 2분기 37%에서 42%로 올 2분기에 42%로 5%포인트 증가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수익성 개선에 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향후 수익성이 꾸준히 좀 개선이 되느냐 여부는 저희가 조금 후에 좀 업황 개선 흐름과 함께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원재료 가격 하락이 좀 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얘기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나오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전문가님 글로벌 광산 업체들 철광석을 좀 할인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본다면 이 같은 흐름에 하반기까지 당연히 좀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가져보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왜 이렇게 할인 판매를 하게 되는 건지 수익성 개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같이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철광 업체하고 중국 자체 내수 철강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이 이제 중국 쪽에 공급을 하는데 경쟁이 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인을 하는 그런 요인이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 철강석 업체 중에 이제 1위, 2위, 4위 업체들이 많이 할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위가 웨일사입니다. 그리고 2위가 리오 틴토고요. 4위가 FMG인데 할인 판매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베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은 톤당 한 2.5달러 정도 할인을 했었어요. 근데 7월 달 들어서는 이것이 15%까지 할인폭이 상당히 확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그 자체 철강석 업체하고 글로벌 철강 업체하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서 단가를 좀 많이 낮추는 거죠. 물론 수요 자체가 지금 현재는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공급 업체끼리의 그 가격 경쟁이 붙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지금 이제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를 이제 한번 보면은요, 그림 한번 보시듯이 중국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는 현물 가격 기준으로 많이 내리다가 7월 달에는 약간 이제 반등한 정도입니다. 근데 그림에 보시듯이 철광석 항구 재고 자체가 아직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철광석 가격 자체가 크게 반등하기는 좀 기대는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주에 그 영향을 미치는 수혜는요, 대개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은요, 10,000원이 하락했을 때 한 280억 정도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2분기에 현대제철이 실적이 크게 도달한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2분기에는 가격 자체가 철강석 가격이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4만 원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그 철강주 수혜 정도는 굉장히 크지 않겠나. 하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2분기까지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철광석 가격 추이와 더불어서 지금 영업이익 1만 원 하락할 경우에 280억 원, 그럼 4만 원 하락하면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그렇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또 철강 업체들이 좀 실적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추이를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악재가 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유정관 반덤핑 이슈가 7월 중순에 좀 터졌었고요. 또 현대제철 앞서서 저희가 여의도 리포트 주민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자동차 강판 이슈 관련해서 그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8월에 좀 결정이 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잠재적 이슈가 좀 개별적인 악재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철강주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하이스코 먼저 그 이제 유정관 반덤핑 이슈 좀 말씀드리면 그 하이스코는 뭐 그 부분 나오면서 이제 심리가 좀 악화됐던 부분이 이번 달 중순 넘으면서 나왔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 말에 최종 결론 난다고 하는데요. 그 하이스코는 중국산 저가 철강제를 갖다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해줬기 때문에요. 아마 15.75% 물리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이슈,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별다른 영향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금 10개 업체에 해당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이슈와는 무관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판 가격 인하 가능성은 이제 현대 기아차의 캡티브 마켓을 갖고 있는 그 현대제철하고 하이스코한테는 꾸준하게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계속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개연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 만약 그럴 경우에라도 지금 보시면 차 생산량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일부 그 판가 하락을 그 매출 증가분이 좀 상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역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제도 그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뭐 중립적인 정도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철강업종은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 들어서도 이렇게 중국에서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단가 하락을 좀 유발시킬 수 있는 악재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쪽 그 시황이라든지 중국의 생산량 동향을 좀 잘 체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정관 반덤핑 이슈나 자동차 강판 인하 관련 이슈는 오히려 좀 영향력이 좀 미미할 거고, 네, 중국의 그렇습니다. 조강 생산량이 반드시 더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오히려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단가가 오히려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또 빠뜨릴 수가 없는 게요. 조강 생산량 얘기도 또 해주셨고, 최근에 중국 경기 전반적으로 철강주에 굉장히 좀 영향을 잘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주에 나왔던 HSBC PMI, 제조업 PMI 지수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또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PM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중국 경기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PMI 지수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이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상해 증시도 상해 증시지만 이제 홍콩 H 증시가 이제 우량주를 모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H 증시도 이미 이전 고점을 막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점이 일단 중국 증시의 플러스 모멘텀이 되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자체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의 그 배드뱅크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신다 에셋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지표들이 올라오면 중국 경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중국 경기가 좀 되는 쪽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도 자체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중국이지만 제가 볼 때는 원화 강세,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 이제 철강주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인데 원재료비 자체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제 하락하는 추세고 반등이 나와도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ASP 단가, 그러니까 평균 그 판매 단가가 하락해 버리면은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면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을 해버리면 원재료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이익이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단계적으로는 그 스프레드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의 견해로는 ASP 단가 하락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는 좀 봅니다. 네, 그렇게는 좀 보고요. 뭐 역시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도 중요 변수는 당연히 이제 돼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경기 자체는 이제 괜찮은데 중국 철강 산업이 지금 뭐 단기간 내에 구조 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고 되게 한 3년 정도는 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그 철강주가 지금 당장은 좋지만 그 속도가 아주 가파르리라고 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는 아니고요. 하여튼 실적이라든가 원화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부에선 계속해서 좀 도태된 산업들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런 흐름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 하반기에 반드시 좀 체크해봐야 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한번 증권사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철강 업종지수 1%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철강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혜진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 철강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역시 투자 판단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자리가 잡고 있는데요. 사실 좀 짧게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단시간에 오른 것으로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 3년에서 또 5년간 이 철강주 추이를 감안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상승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분석이 좀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번 주 들어서 좀 이번 주 추천주로 철강주가 대거 제시되는 모습이 좀 관찰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보시면 KDB 대우증권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철강주 포스코를 이제 대거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었고요. 또 이어서 하나대투증권 역시 철강주인 현대제철을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 동양증권 또 우리투자증권 역시 철강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가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있습니다. 다만 좀 갈 길이 멀다는 얘기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그린라이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증권사 시각은 이렇습니다. 먼저 허윤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린라이트 철강 업종 전반에 대해서 좀 들어왔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섹터별로 보면은 전방 산업을 보면 자동차 생산은 아까도 봤지만 이제 계속 늘 것 같고요. 건설도 지금 분위기 이제 다들 8월 1일을 고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건설도 지금 분위기라고 하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주가 조금 이제 안 나와서 좀 불확실하다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종합해보자 그러면 전체로는 뭐 나쁘지 않은 시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 실적 전망 보니까 이제 3분기 기준으로 포스코가 37% 증가할 것 같고 8,600억 하면서요. 현대제철도 84% 급증한 2,970억 전망되고 있거든요. 뭐 실적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선호주로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주시겠어요? 최선호주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철강업종도 증권이나 이런 쪽들하고 같이 유사하게 2011년 그 하락 추세대 상단 라인을 뚫고 다 올라갔거든요. 철강은 또 특이한 것이 리테스트까지 마쳤기 때문에 추세대 돌파에 대한 신뢰도가 딴 쪽보다는 좀 더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선호주는 일단 하이스코 가져와 봤는데요. 네. 목표가를 뭐 제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경량화 관련한 모멘텀 좀 단기간에 계속 받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철강주에서는 현대 하이스코의 흐름을 좀 더 눈여겨보자는 얘기 가져오셨습니다. 일단 철강주에 있어서 증권사 그리고 허 의원님 모두 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좋다고 보는데 8월 중반에 이제 강판 가격 인하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앞서서 또 흔드는 과정은 또 한번 추려는 허리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강판 가격 인하 폭이 아주 크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한 강판 가격 인하를 한 9만 원 선 정도 했거든요, 이미. 근데 평소에 조정 평균 폭이 한 5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상반기에 이미 많이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하반기에 강판 가격을 크게 인하하기는 좀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이제 현대제철이라든가 철강주에는 이제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강판 가격을 크게 인하를 압박을 하기는 좀 어려운 이유가 지금 현재 그 고로를 현대제철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상당히 그 많이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순차입금이 한 12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수강 쪽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조 정도의 자본적 지출이 병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강판 가격을 많이 인하할 때는 현대제철이 견디질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판 가격 인하는 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강판 가격 인하 여부를 너무 두려워할 건 없지만 8월 중반 이전에는 그 건 때문에 또 흔드는 과정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원재료비 쪽 측면의 인하가 단가 인하보다는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좀 보겠어요. 네, 그렇게는 보고 여하튼 지금은 바닥은 찍었는데 그 개선폭을 너무 크게 급등한다고 보지 마시고 좀 더딜 것으로 좀 보시는 투자 패턴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철강금속 주봉을 한번 보면은 지금 뭐 완전히 그 하락 추세 때는 뚫어놨어요. 지금 그림에 보시듯이 주봉상으로 뚫었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좋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를 한번 탑픽으로 제시를 해봤는데 이미 뭐 철강주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밑에서 바닥을 그 일봉 차트상으로 보시듯이 여러 번 다져서 이제 위쪽으로 튀는 그런 모습이고 요건 이제 어제 주가 차트입니다. 오늘은 이미 고점을 뚫었죠. 네, 뚫어놨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단기로 보더라도 8만 원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 뭐 8만 한 5천 원 뭐 이런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8월 중반에 그 가격 인하권과 관련해서 한번 좀 흔드는 과정이 8월 초에 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조금은 중간에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동차 인하, 그 강판 인하가 가격 그 폭이 좀 크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같이 주셨고요. 그때 흔들림 이후에 좀 더 길게 본다면 8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도 중기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토픽에 있어서 증권사와 포스코와 현대제철 얘기가 나오고요. 전문가님 역시 현대제철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의 의견 현대 하이스코까지 제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철강주 과연 하반기에 어느 정도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서 좀 좋은 전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